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봄이라고는 하는데 바람은 아직도 쌀쌀하네. 꽃도 안 피었고. 그러게. 보통 이맘때면 울긋불긋 꽃들이 만발하는데. 2번. 가족여행을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혼자 다닐 때보다 신경 쓸 일도 많고 번거롭기는 해도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요. 3번. 지출을 줄여서 목돈을 만든다더니 잘 돼가고 있어요? 그게 말처럼 쉬워야죠. 기본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를 줄일 수도 없는데 돈 좀 모으려고 하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꼭 생기더라고요. 4번. 작년에 이어서 2회 연속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출전하시게 되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회에서는 3위에 입상하셨는데요. 올해 대회를 앞두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5번.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를 보며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기능성 게임이 등장하면서 게임을 하며 학습을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시선이 가는 위치를 연구해서 그 부분에 학습 자료를 노출시키는 방식인데요.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주의를 집중하게 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학습이 일어나도록 한다고 합니다. 6번. 참치는 다 자라면 길이가 4m나 되고 몸무게는 250kg이 넘는 온혈동물로 북극해에서 적도 근해까지 분포합니다. 이 물고기의 기름기 많은 뱃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횟감으로 꼽히는데 이 때문에 참치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첨단 장비를 갖춘 어선에 의해 매년 수만 마리의 참치들이 잡히고 있고 이들은 전 세계 어시장에 높은 값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7번. 시대에 따라 기업에서 원하는 직장 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기업들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수능형 인재를 선호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경제 성장을 이끌 만한
적극성과 진취성을 갖춘 지도자형이 각광받았습니다. 그 후 1990년대에 들어서는 도전의식이 강하고 창의적인 사람을 선호하다가 최근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8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평균의 개념을 처음 발견한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평균의 개념을 과신한 이 수학자는 작은 강을 건너기 전에 강물의 평균 깊이와 아이들의 평균 키를 잰 일화로 유명한데요. 강물의 평균 깊이가 아이들의 평균 키보다 작게 나오자 만족한 수학자는 아이들과 함께 물을 건넜는데 강물 평균 깊이보다 키가 작았던 막내 아들이 물에 빠질 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평균의 개념을 처음 발견한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평균의 개념을 과신한 이 수학자는 작은 강을 건너기 전에 강물의 평균 깊이와 아이들의 평균 키를 잰 일화로 유명한데요. 강물의 평균 깊이가 아이들의 평균 키보다 작게 나오자 만족한 수학자는 아이들과 함께 물을 건넜는데 강물 평균 깊이보다 키가 작았던 막내 아들이 물에 빠질 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 번. 조선 중기까지도 한국의 결혼 풍습은 남자가 장인 집에 장가를 들어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사는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유교적 이념을 중시한 조선 왕조는 이러한 혼례 전통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수천 년 내려온 전통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 남성 중심 체제가 강화되면서 비로소 장가가기에서 시집가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 중기까지도 한국의 결혼 풍습은 남자가 장인 집에 장가를 들어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사는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유교적 이념을 중시한 조선 왕조는 이러한 혼례 전통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수천 년 내려온 전통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 남성 중심 체제가 강화되면서 비로소 장가가기에서 시집가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0번) 점프, 한 다리 들어올리기와 함께 발레의 3대 고난이도 동작으로 꼽는 게 제자리 회전입니다. 회전을 할 때는 먼저 몸통이 돌고 마지막으로 머리가 돌게 됩니다. 이 과정은 불과 1, 2초 만에 물 흐르듯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수십 바퀴를 도는 동안 눈은 맨 처음 출발한 지점만을 바라보는데요. 이렇게 해야 뇌에 전달될 시각 정보가 최소화돼서 어지러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점프, 한 다리 들어올리기와 함께 발레의 3대 고난이도 동작으로 꼽는 게 제자리 회전입니다. 회전을 할 때는 먼저 몸통이 돌고 마지막으로 머리가 돌게 됩니다. 이 과정은 불과 1, 2초 만에 물 흐르듯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수십 바퀴를 도는 동안 눈은 맨 처음 출발한 지점만을 바라보는데요. 이렇게 해야
뇌에 전달될 시각 정보가 최소화돼서 어지러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11번. 문자 메시지. 참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통신 매체 아닙니까? 직접 마주하면 하기 어려운 말도 문자 메시지로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옆 사람과 나누는 간단한 대화조차 문자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전달할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달자의 심정과 태도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데 얼굴도 보지 않고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진실될지 염려가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문자 메시지. 참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통신 매체 아닙니까? 직접 마주하면 하기 어려운 말도 문자 메시지로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옆 사람과 나누는 간단한 대화조차 문자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전달할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달자의 심정과 태도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데 얼굴도 보지 않고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진실될지 염려가 됩니다. (12번) 여름과 겨울의 전기요금 부과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 요금제는 여름철 냉방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여름보다 15%까지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겨울에도 석유나 석탄이 아닌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름 못지않게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있다던데요. 이런 변화가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름과 겨울의 전기요금 부과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 요금제는 여름철 냉방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여름보다 15%까지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겨울에도 석유나 석탄이 아닌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름 못지않게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있다던데요. 이런 변화가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3번) 제품 생산 기술이 부족하던 과거에는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디자인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디자인은 제품 생산이 완료된 후 겉모습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정도였지요. 그러나 현재는 아무리 쓸모있고 실용적인 제품일지라도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하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선 디자인, 후 기술 접목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디자인만 나오면 그에 맞는 기술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거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품 생산 기술이 부족하던 과거에는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디자인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디자인은 제품 생산이 완료된 후 겉모습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정도였지요. 그러나 현재는 아무리 쓸모있고 실용적인 제품일지라도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하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선 디자인, 후 기술 접목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디자인만 나오면 그에 맞는 기술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거지요. 다음 그림을 보고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4번 1번 한쪽 눈을 이거로 가리고 내가 가리키는 숫자를 불러주세요. 흔들리거나 두 개로 보이면 말하고요. 왼쪽 눈을 가려요? 오른쪽 눈을 가려요? 2번 새로 구입한 건데 어때요? 화질이 확실히 다르지요? 와, 정말 그러네요. 이거로 보니까 인물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3번 자, 이제 직접 들여다보면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우와, 진짜 움직이는 게 보여요. 책에 나온 거랑 같은 모양이에요. 4번 이걸 쓰고 보면 뭐가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장난감 안경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로 보면 평면적인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여서 더 생생해요. 15번 1번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이렇게 발끝부터 힘을 주면서 주물러 보세요.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2번 양다리를 최대한 벌리시고요. 그리고 상체를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자, 제가 천천히 누를 테니 호흡 유지하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3번 자, 휴식 시간 끝났어요. 그만 쉬시고 이제 일어나세요. 언제까지 누워 계실 거예요? 아,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럼 손 좀 잡아 일으켜 주세요. 4번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그리고 허리에 양손을 얹고 목을 천천히 돌리세요. 아이고, 이것만 해도 어지러워요. 대화가 끝난 후에 남자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16번 제안서 다 작성했어요? 오늘이 기한이죠? 다른 부분은 다 됐는데요. 다음 달에 있을 직원 연수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서 기다리시는 것 같던데 늦을 것 같으면 미리 말씀드리세요. 그래요? 그럼 그냥 지금 부족한 상태로 우선 제출하고 나중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까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안서 다 작성했어요? 오늘이 기한이죠? 다른 부분은 다 됐는데요. 다음 달에 있을 직원 연수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서 기다리시는 것 같던데 늦을 것 같으면 미리 말씀드리세요. 그래요? 그럼 그냥 지금 부족한 상태로 우선 제출하고 나중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까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번. 주제는 좋은데 전반적으로 글의 연결이 부자연스럽다. 아, 그래요? 그럼 연결 표현을 좀 더 넣어볼까요? 아니, 오히려 불필요한 군더더기 말이 많아 문제던데? 어떤 문장은 한 문장이 서너 줄에 달하는 것도 있어서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전문적인 표현도 좀 자제하고 쉽게 써서 읽을 때 술술 잘 읽히도록 해봐. 전문성을 높이려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말씀하신 대로 해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제는 좋은데 전반적으로 글의 연결이 부자연스럽다. 아, 그래요? 그럼 연결 표현을 좀 더 넣어볼까요? 아니, 오히려 불필요한 군더더기 말이 많아 문제던데? 어떤 문장은 한 문장이 서너 줄에 달하는 것도 있어서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전문적인 표현도 좀 자제하고 쉽게 써서 읽을 때 술술 잘 읽히도록 해봐. 전문성을 높이려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말씀하신 대로 해볼게요. (18번) 우리 당의 정당 지지도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네요. 언론에서 우리 당의 이미지를 과격하게만 부각하니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언론 탓만 할 게 아닌 게 우리 당 자체에서도 말보다 행동이라는 식으로 의견과 정책을 설명하기보다는 현장에서의 투쟁을 앞세운 적이 많았잖아요. 급진적인 정책을 주장하더라도 그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세련되게 포장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게 급선무입니다. 듣고 보니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당의 정당 지지도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네요. 언론에서 우리 당의 이미지를 과격하게만 부각하니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언론 탓만 할 게 아닌 게 우리 당 자체에서도 말보다 행동이라는 식으로 의견과 정책을 설명하기보다는 현장에서의 투쟁을 앞세운 적이 많았잖아요. 급진적인 정책을 주장하더라도 그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세련되게 포장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게 급선무입니다. 듣고 보니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네요. 다음 뉴스를 듣고 알맞은 제목을 고르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19번.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대비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화를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은퇴 전문 상담가 이동진 씨는 생계와 의료를 위한 노후 자금은 물론 사회봉사 등 삶의 의미를 찾는 경제 외적 설계까지 종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대비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화를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은퇴 전문 상담가 이동진 씨는 생계와 의료를 위한 노후 자금은 물론
사회봉사 등 삶의 의미를 찾는 경제 외적 설계까지 종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이십 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요. 소리와 빛으로 야생동물을 퇴치할 수 있는 새로운 경비 보안 장치가 개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늦은 밤 야생동물의 이동을 감지하여 동물들이 싫어하는 소리와 빛을 내어 쫓아냅니다. 이 기기는 야생동물이 나타날 때만 작동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음 공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C 뉴스 이승훈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요. 소리와 빛으로 야생동물을 퇴치할 수 있는 새로운 경비 보안 장치가 개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늦은 밤 야생동물의 이동을 감지하여 동물들이 싫어하는 소리와 빛을 내어 쫓아냅니다. 이 기기는 야생동물이 나타날 때만 작동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음 공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C 뉴스 이승훈입니다. 다음 인터뷰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감독님 작품의 주인공들은 모두 실존 인물들이지만 역사서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이는데요. 그 비결이 뭔가요? 역사 속 인물들은 그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독특하게 해석하는지가 드라마 성공의 관건이지요. 저는 드라마의 인물들을 주로 책에서 만나는데요. 대장금, 허준, 이산 모두 활자 속에서 발견하여 재창조한 인물들입니다. 이런 방법을 따르게 된 것은 제가 이 분야에 막 입문했을 때 선배 감독님의 충고 덕분인데요. 아이디어를 영상물에서 찾지 말고 책에서 찾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매체에 의존하게 되면 실제 작품을 찍을 때 언젠가 본 부분을 모방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에 비해 책을 통해 인물을 만나면 독창적인 해석과 상상력이 가능하여 자신만의 인물을 재탄생시킬 수 있다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감독님 작품의 주인공들은 모두 실존 인물들이지만 역사서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이는데요. 그 비결이 뭔가요? 역사 속 인물들은 그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독특하게 해석하는지가 드라마 성공의 관건이지요. 저는 드라마의 인물들을 주로 책에서 만나는데요. 대장금, 허준, 이산 모두 활자 속에서 발견하여 재창조한 인물들입니다. 이런 방법을 따르게 된 것은 제가 이 분야에 막 입문했을 때 선배 감독님의 충고 덕분인데요. 아이디어를 영상물에서 찾지 말고 책에서 찾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매체에 의존하게 되면 실제 작품을 찍을 때 언젠가 본 부분을 모방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에 비해 책을 통해 인물을 만나면 독창적인 해석과 상상력이 가능하여 자신만의 인물을 재탄생시킬 수 있다고요. 21번
22번.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연구가 미비했던 전업주부를 주제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해서 연구의 신뢰성은 확보했다고 봅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수치로 정리되어 있어 이해하기 쉬웠는데요. 수치 해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이다로 응답한 것에 대해 어느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 깊은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완성된 내용으로 발표를 했어야 했는데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연구가 미비했던 전업주부를 주제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해서 연구의 신뢰성은 확보했다고 봅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수치로 정리되어 있어 이해하기 쉬웠는데요. 수치 해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이다로 응답한 것에 대해 어느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 깊은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완성된 내용으로 발표를 했어야 했는데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이십사 번. 다음 방송 대담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최근 경영 전문가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가 열렸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경영자에게 경영이나 경제가 아닌 인문학을 가르친다는 발상이 생소한데요. 그만큼 요즘 인문학이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대중에게 외면당했던 인문학이 다시 환영받게 된 이때, 우리 시대의 인문학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발전이 최우선 목표였을 때는 실용학문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면서 보다 근원적이고 이념적인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이에 대한 답을 인문학적 사고와 지식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결정을 하는데, 그리고 시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전체를 조망하는 데 인문학의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경영 전문가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가 열렸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경영자에게 경영이나 경제가 아닌
인문학을 가르친다는 발상이 생소한데요. 그만큼 요즘 인문학이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대중에게 외면당했던 인문학이 다시 환영받게 된 이때, 우리 시대의 인문학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발전이 최우선 목표였을 때는 실용 학문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면서 보다 근원적이고 이념적인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이에 대한 답을 인문학적 사고와 지식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결정을 하는데, 그리고 시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전체를 조망하는 데 인문학의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5번. (26번) 다음의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저는 대체의학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인데요.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체의학을 통해 환자는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체의학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한 예가 별로 없어 의료계에서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던데요. 그 문제는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나 임상 실험이 이루어지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대체의학을 적용한 후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건 일반 병원의 치료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효능은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대체의학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인데요.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체의학을 통해 환자는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체의학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한 예가 별로 없어 의료계에서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던데요. 그 문제는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나 임상 실험이 이루어지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대체의학을 적용한 후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건 일반 병원의 치료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효능은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27번. (28번)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도시 재개발이 밝은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선 좁은 지역에 고밀도로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역 내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고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이는 재개발 지역 주변의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데 갑자기 들어선 고층 빌딩으로 인해 채광, 통풍의 확보가 어렵게 되는 게 한 예입니다. 또한 거시적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도시 재개발은 오히려 환경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도시 재개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합적인 기본 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 주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러나 도시 재개발이 밝은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선 좁은 지역에 고밀도로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역 내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고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이는 재개발 지역 주변의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데 갑자기 들어선 고층 빌딩으로 인해 채광, 통풍의 확보가 어렵게 되는 게 한 예입니다. 또한 거시적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도시 재개발은 오히려 환경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도시 재개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합적인 기본 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 주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9번. (30번)